여러분 안녕하세요. 기관조입니다. 기호보입니다. 노인의 건강 증진, 질병 예방 볼게요. 잘 먹어야 건강하죠? 노인은요, 미각과 후각이 저하되죠. 어떤 맛을 못 느껴요? 단짠을 못 느낀다고 했잖아요. 단맛과 짠맛을 잘 못 느끼니까 더 많이 넣는다. 설탕과 소금을 음식에 굉장히 많이 넣으면 어떻게 돼요? 고혈압, 짠 거 많이 먹으면 고혈압 생기잖아요. 또 심장병이 유발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갈증에 대한 반응이 저하돼서 탈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연세 드신 분들은요, 스스로 물을 찾아서 먹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목마른 걸 본인이 못 느낀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탈수가 발생하죠. 보통 성인은요, 하루에 2리터의 물을 먹어야 된대요. 근데 저도 2리터 안 먹거든요. 갈증에 대한 반응이 저하돼서 본인이 목마른지를 몰라요. 나 목말라 했을 때는 굉장히 몸에 물이 없을 때거든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갈증에 대한 반응이 저하되어 탈수가 발생할 수 있다. 또 밥을 먹고 있는데 포만감을 일찍 느낄까요? 늦게 느낄까요? 아유, 나 입맛 없다 이럽니다. 포만감을 일찍 느낀다, 이게 맞는 표현이에요. 포만감이 지연된다, 이거 틀려요. 포만감이 지연되면 더 많이 먹겠죠. 근데 연세 드신 분들은요, 입맛이 없습니다, 보통. 포만감을 일찍 느낀다는 말은요, 뭔가 더부룩하다, 복부가 팽만하다, 식욕이 부진하다, 이런 의미예요. 노인의 영양 문제 발생 위험이 가장 높은 대상자. 인지 기능이 저하된 대상자, 보통은 치매 대상자가 많잖아요. 밥만 먹거나 반찬을 못 먹거나 본인이 뭐를 먹어야 되는지 찾아 먹어야 되는지 주는 것만 먹습니다. 그리고 균형이 좀 안 맞아요. 영양 관리. 물은요, 충분히 마신다. 물이나 섬유소 풍부한 야채나 과일 잘 먹고 변비 예방한다. 동물성 지방은 제한한다. 식물성 지방이 좋다는 거죠. 포화지방산과 불포화 지방산 중에 뭐가 좋은 거예요? 불포화 지방산이 좋은 겁니다. 콩이나 유제품 매일 먹어라. 단백질은 젊었을 때나 늙었을 때나 거의 균일한 양으로 먹어야 되는 거거든요. 고기, 생선, 달걀, 콩, 이 중에서 하나 이상을 매일 섭취한다. 고기나 생선을 사실 매일 먹기가 쉽지가 않아요. 쇠고기는 비싸기도 하고요. 생선은 굽기가 또 어렵죠. 또 달걀이나 콩, 그나마 계란과 콩이 좀 접근하기가 좋죠. 매일 먹어야 됩니다. 여러분, 계란을요, 좋아하지 않으셔도 뭐 후라이를 해서 드시던지 삶아서 흰자를 드시던지 하시면 좋습니다. 음식을 싱겁게 먹는 조리 방법이 있어요. 왜? 본인이 미각이 없어서 막 달고 짜게 음식을 만드니까 싱겁게 먹는 게 좋겠죠? 그럼 소금과 설탕 대신에 어떤 걸 넣을까요? 식초, 후추, 파, 마늘, 양파, 참깨 등을 사용한다? 향신료를 사용해서 너무 짜거나 단 것을 조절한다, 이런 말입니다. 이것도 국가고시에 나왔었죠? 식초, 후추, 파, 마늘, 양파, 참깨와 같은 향신료를 사용한다, 이게 맞는 거예요. 암을 예방하려면요, 단백질 반찬을 충분히 먹으래요. 수분 섭취, 수분을 제한해야 되는 질병, 국가고시에 최근에 나왔죠? 간, 심신, 갑부입니다. 간, 간경화, 심부전, 심장부전이에요. 신부전, 신장이 부전하다, 원활하게 돌아가지 못한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 부신 기능 저하증, 갑부는요, 둘 다 저하증입니다. 간경화, 간이 문제 있으신 분들 복수가 배에 막 이렇게 찹니다. 수분을 제한해야 된다는 거. 심부전, 심장이 부전해요. 심장의 기능이 원활하게 돌아가지가 않아요. 심장의 수축력이 저하돼요 하면 뭐죠? 심부전입니다. 심장에서 피를 쭉 짜줘야 좌심방, 차심실, 대동맥, 전신 이렇게 해서 온몸에 피를 돌아서 돌아오는데 쭉 짜주는 힘, 수축력이 저하되니까 원활하게 돌아가지가 않죠? 이런 경우는요, 체중을 잘 재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뭔가 부전하다 하면은요, 수분을 제한해야 되는 질병이다. 신부전, 신장의 부전이에요. 신장 안 좋으신 분들 굉장히 많이 붓지 않아요? 이런 분들도 수분을 제한할 수가 있다는 거. 문제, 다음 중 수분을 제한해야 되는 질병은 혈액투석을 하는 만성 신부전 대상자, 만성 신부전이어도 이 신부전을 캐치하셔서 신부전이야 그러면은 수분을 제한해야지, 이렇게 아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심한 갑상선 기능 저하증,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요, 몸이 붓고 체중이 늘어난대요. 몸이 뭔가 붓는다, 원활하지가 않다, 부전하다 하면은요, 수분을 제한해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신 기능 저하증도 수분을 제한한다는 거. 물을 또 많이 마시면 좋다 이렇잖아요. 이런 질병은요, 염증성 질환입니다. 몸에 염증이 있으면요, 물을 많이 마셔서 이 염증을 몸 밖으로 배출하는 게 좋아요. 몸 밖으로 어떻게 배출되죠? 땀이나 소변으로 배출하지 않습니까? 염증성 비뇨기계 질환, 요로감염, 방광염, 전립선염, 다 염증성 비뇨기계 질환이죠. 염증이 있으니까 물을 많이 마셔가지고 염증 유발 물질을 몸 밖으로 배출해라, 이겁니다. 국가고시 또 어떻게 나왔어요?
방광염 대상자에게 수분 섭취를 권장하는 이유는 뭐냐? 방광염, 염증이죠? 물을 많이 먹어서 염증 유발 물질을 소변으로 배출하기 위해서이다. 이렇게 문제가 나옵니다. 운동. 노인들이 운동을 기피합니다. 왜? 나 이 운동하다가 넘어지는 거 아니야? 뭐 어디 팔 부러지는 거 아니야? 근육 삐는 거 아니야? 낙상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운동을 기피하기도 하고요. 몸이 전 같지 않죠? 균형 능력도 떨어지고 조정 능력도 떨어지기 때문에 운동을 기피합니다. 이게 또 국가고시에 나오잖아요. 그쵸? 폐활량은 줄어들어. 쉽게 숨이 찬다. 폐 조직의 탄력성도 감소한다. 자극에 대한 반응이 줄어들고 균형 능력이나 조절 능력이 떨어져서 잘 넘어진다. 그럴 때는 현재의 운동 수준을 확인하게 해야 합니다. 5분을 걸을 수 있는지 30분은 걸을 수 있는지 체크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대상자의 운동을 어떻게 관리할까요? 대상자뿐만이 아니라 사실 요양보호사 자격증 따시는 분들이 90%는 부모님 모시거나 본인의 노후 때문에 따고요. 취업하시는 분은 10%, 20%도 안 됩니다. 요양보호사 공부한 거 굉장히 잘했다고 많은 분들이 말씀하십니다. 본인의 노후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준비를 하게 되죠. 그쵸? 운동하려면은요. 바람이 잘 통하고 땀흡수도 잘 되고 시원한 옷을 입고 하는 게 좋습니다. 준비 운동은 10분 이상 한다. 왜? 근육이 갑자기 손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준비 운동을 하는 거예요. 무리하게 운동하나요? 아니에요. 중간중간 충분히 휴식 시간을 갖는다. 너무 힘들면 쉬었다 하는 거예요. 인생은 쉬었다 가야 됩니다. 너무 무리하면은요. 병이 와가지고서는 쉬는 시간이 더 길어져요. 개인의 신체 능력에 맞게 운동을 한다. 운동의 강도나 기간, 빈도를 서서히 증가시킨다. 저강도 운동에서 고강도 운동으로 점차 강도를 올려야겠죠. 당뇨병 대상자야 갑자기 막 5시간 등산시키면은요. 저혈당 올 수가 있어요. 저강도에서 고강도로 점차 강도를 올린다. 운동뿐만이 아니죠. 어떤 것이든지 다 스텝 바이 스텝이에요. 여러분 요양보호사 교육원 처음부터 막 8시간씩 수업 들어보세요.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본인이 집에서 1시간, 2시간이라도 책이라도 읽어보고 의자에 앉았던 그런 트레이닝을 하신 분은 조금 수월하거든요. 스텝 바이 스텝으로 점차 강도를 올린다. 개인의 신체 능력에 맞는 운동을 한다. 또 반신마비이신 분도 있고 어떤 다 질병들이 있잖아요. 다 신체 능력에 맞게, 질병 상황에 맞게 운동을 해야 됩니다. 연세 드신 분들에게 나쁜 운동이 있어요. 좋지 않은 운동, 피해야 되는 거. 동작을 갑자기 휙휙 방향을 바꾸는 거 좀 어렵죠. 왜? 뭐 탁구 치는 거, 배드민턴, 테니스 굉장히 과격하면서 막 왼쪽으로 갔다 오른쪽으로 갔다 뒤로 갔다 앞으로 갔다 하다가 발목이 겹질리거나 팔목이 다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운동을 너무 방향을 팍팍 바꾸는 거는 피해라 이거예요. 운동 관리에서 중요한 거 10분 이상 준비 운동을 해라. 중간중간 충분히 휴식 시간을 갖는다. 저강도 운동에서 고강도 운동으로 점차 강도를 올린다. 투약 사항을 확인한 후 운동시킨다. 복용 약물을 확인한 후 운동시킨다. 개인의 신체 능력에 맞게 운동을 한다. 자극에 대한 반응이 감소했기 때문에 노인이 운동을 꺼린다. 마무리 운동을 한다. 준비 운동, 마무리 운동 둘 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수면 문제. 수면의 질이 낮습니다. 수면 중에 자주 깬다. 잠들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 머리만 대면은 코 골고 주무시는 분들은 정말 축복받으신 분들이에요. 옆 사람은 못 자지만요. 낮 시간에 자주 존다. 밤에 수면의 질이 낮으니까 낮에 졸립니다. 낮에 자면 밤에 또 잠이 안 오죠? 악순환의 반복이에요. 낮잠을 자지 않아야 됩니다. 수면 관리.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고요. 일정한 시간에 자야 됩니다. 옆 대상자가 코를 골면 다른 방으로 옮겨줘야 돼요. 코 고는 사람과 분리시켜야지 잠 못 잡니다. 또 카페인은 오후에 금해야 돼요. 막 자기 전에도 커피 드시는 분 많은데 수면의 질이 그만큼 떨어져요. 카페인이 함유된 음료를 줄이거나 오후에는 금한다. 뭐 커피, 홍차, 녹차, 콜라 이런 음료수들이 카페인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금주 금연한다. 늦게까지 지나치게 집중하는 일을 하지 않는다. 잠이 잘 안 온대요. 뇌가 각성돼서. 배가 고파 공복감으로 잠이 안 오면은요 따뜻한 우유를 마신다. 매일 규칙적으로 적절한 운동을 한다. 밤잠을 설치니까 낮 시간에 낮잠을 자고 싶어 하죠. 낮잠을 줄이고 활동을 해야 밤에 잠이 온다. 낮잠을 피하고 저녁에 과식하지 않게 한다. 저녁에 과식하면은요 밤새 소화시키느냐고 몸이 피곤해서 숙면이 안 되는 거예요. 성생활. 당뇨병에 있는 노인은 발기부전을 경험할 수가 있다. 노인뿐만이 아니고요. 당뇨병 대상자들이 발기부전이 많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갑자기 발기가 안 돼 이러면은요. 아유 늙었나 피곤하나 이게 아니라요. 나 혹시 당뇨병인가 의심하셔야 됩니다. 병원 가서 피검사하세요.
자궁 적출술, 유방 절제술, 전립선 절제술은요, 성기능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자궁을 적출하고 유방을 절제했다고 해서 성생활을 못하는 건 아니다. 전립선 절제했지만 성기능에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 이 얘기예요. 성생활한다고 뇌졸중이 악화되지는 않는다. 이게 맞는 거래요. 사실 그 성생활을 하면은 피가 막 쏠리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뇌졸중이 악화되는 거는 아니라고 합니다. 과도한 알코올 섭취는요, 발기지연을 유발한다. 술 먹고 술 취했을 때 발기 잘 안 될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성적 욕구나 성적인 표현은요, 인간의 기본 욕구예요. 약물 사용, 노인에게 약물 중독 위험을 높이는 신체적인 변화는 신장의 혈류량이 감소된다. 신장의 혈류량이 감소되면요, 신장은 배설 능력을 하거든요. 배설이 안 되니까 쌓이겠죠? 약물 중독이 될 수가 있다. 노인은 약물에 대한 반응이 민감하다고 했어요. 여러 가지 만성질병으로 많은 약물을 복용한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약, 막 이렇게 약을 많이 드십니다. 이런 경우에는 약물 중독 위험이 더 클 수가 있다는 거. 영양제도 굉장히 많이들 드시는데요. 이런 비처방약도 의사와 상담을 하셔야 돼요. 몸에 독이 되는 영양제들도 많이 있습니다. 편의점에서 살 수 있는 약들이 뭐가 있어요? 일단 소화제랑 파스를 살 수가 있어요. 감기약, 진통제, 해열제 정도는 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요즘에 잘 체해요. 그래서 이 소화제를 편의점에서 많이 샀었습니다. 활명수 이런 거요. 꼭 주말이나 약국 문 닫은 시간에 아파요. 편의점에서 소화제를 살 수 있고요. 감기약, 타이레놀 진통제죠, 해열제죠, 해열 진통제를 살 수가 있다. 이렇게 안기시켜 드리는 거예요. 편의점 가면은요, 활명수 살 수 있다, 감기약 살 수 있다, 타이레놀 살 수 있다. 타이레놀이 뭐야? 해열제, 진통제의 기능을 하죠. 또 뭐가 팔목이 삐었어? 파스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은 갑자기 어디가 아픈 경우가 있어요. 그럼 병원을 가잖아요. 드시는 약 뭐가 있어요? 물어봅니다. 그러면은 또 그때 모르잖아요. 그래서 항상 진료 시 평소 복용 중인 약물을 갖고 있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메모를 사전에 제시한다. 대상자가 먹고 있는 약을요, 뭐 사진을 찍던 미리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부모님 병원에 가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이제 어떤 물질에 알레르기 반응이 생기면은요, 아나필락틱 쇼크라는 게 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엄마가 그 어떤 특정한 진통제에 아나필락틱 쇼크가 있으셨어요. 엉덩이 주사를 병원 가서 맞습니다. 보통 뭐 허리가 아프다, 감기가 걸렸다 하면은요, 일반적인 의원에서 소염 진통제를 많이 놔주거든요. 제가 정형외과에 일할 때도 거의 똑같은 약을 놓습니다. 엉덩이에. 허리가 아프다, 무릎이 아프다, 감기가 걸렸다, 목이 아프다 하면은요, 똑같은 약을 놔요. 엉덩이에. 거의 뭐 만병통치약입니다. 소염 진통제가. 근데 저희 엄마가 그 약에 대해서 알러지가 있으셨어요. 주사를 맞고 갑자기 이제 약국 가서 약을 타려고 하는데 숨이 막히면서 호흡을 못하고 깔딱깔딱 넘어가는 거죠. 그게 바로 아나필락틱 쇼크라는 건데요. 알레르기 반응이에요. 이 호흡기가 확 막히면서 숨을 못 쉬는 거로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병원에서 어떤 주사를 맞았다 또는 어떤 약을 먹었을 때 내가 갑자기 숨이 막히고 호흡기가 막히고 이거는 아나필락틱 쇼크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주사 맞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주사가 뭐냐 물어봐서 그 성분을 적어놓고 병원 갔을 때마다 저희 엄마는 요런 성분의 그 알러지가 있어요. 아나필락틱 쇼크가 있어요. 그래서 진통제 이거 피해 주셔야 돼요. 꼭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걸 까먹고 또 그 병원에서 한동안 몇 년 지나서 가서 또 그 주사 맞고 또 호흡기 막히고 또는 콧물이 계속 나거나 재채기 하거나 이런 증상들이 오거든요. 그것이 바로 아나필락틱 쇼크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약물 사용 방법. 의사처방 없이 약물 중단하면 안 돼요. 고혈압 약도요. 본인이 이제 혈압 재보니까 혈압 떨어졌어 하고 중단하는 경우 정말 많습니다. 고혈압에서 가장 중요한 거 본인이 임의로 약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처방전이 변경되면요. 변경된 처방약을 복용해야 돼요. 과거 거 먹으면 안 되죠. 철분제제는요. 오렌지 주스랑 함께 복용해야 흡수가 잘 된다. 이게 그렇게 국가고시에 나오잖아요. 철 좀 들어라 이 C, 비타민 C 또는 오렌지 주스랑 철분제를 같이 먹어라 이거예요. 요양보호사에서는 이것까지 다루지 않는데 간호조무사 시험 문제에는요. 철분제제가 약간 거무튀튀해서 치아에 착색이 되거든요. 빨대로 먹는다 이것까지 국가고시에 나와요. 그리고 철분제를 먹으면요. 똥이 거무스름하게 나옵니다. 그러면은 본인이 철분제 먹어서 그렇다는 걸 모르고 나 죽을라나 보다 똥이 시꺼멓다 이런 얘기 진짜 많이 하시거든요. 철분제를 먹으면요. 병원에서 사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돼요.
변이 검게 나올 수 있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치아에 까맣게 착색이 될 수 있으니까 빨대로 드세요. 그리고 흡수가 잘 안 돼서 오렌지 주스랑 드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사실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이런 설명을 해주는 직원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철분제제 드시고 계시는 분들 많이 있으시죠? 오렌지 주스랑 함께 드시고요. 이왕이면 빨대로 빨아 드시고요. 액상이 많잖아요. 물로 된 철분제가. 그쵸? 그리고 대변이 까맣게 나와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알약이 너무 커가지고 삼키기 어렵다면은요, 처방을 좀 해주세요. 변경해주세요.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200ml짜리 알약 큰 거였다면 100ml 2개 이런 식으로요. 의사한테 말해야 됩니다. 내가 임의로 쪼개 먹으면 안 돼요. 왜? 예를 들어서 혈압약이 있다만 해요. 아침에 먹죠? 24시간 동안 균일한 속도로 혈압을 조절해야 되는데 내가 그거를 막 쪼개 먹으면요? 갑자기 혈압이 뚝뚝 떨어지겠죠? 그래서 본인이 쪼개 먹거나 가루를 내서 먹으면 안 됩니다. 임의로 그렇게 해 먹으면 안 돼요. 약사든 의사든 물어봐야 됩니다. 인삼 먹으면 혈압 올라간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인삼, 홍삼과 혈압약을 같이 먹으면 상충한대요. 그래서 안 된다는 거. 자몽 주스랑 고혈압약 먹지 말아라 그랬어요. 뭐 약을 자몽 주스랑 드시는 분이 뭐 있겠냐마는 혈압약 먹고 금방 커피숍 가가지고 자몽 주스 먹을 수 있잖아요. 부작용이 증가한다고 합니다. 물약을 사용할 때요. 병뚜껑을 이렇게 바닥에 놓으면은 세균이 묻잖아요. 병뚜껑은 위를 향하게 놓는다. 아침에 약 안 먹었네. 점심에 아침약, 점심약 더블로 먹어요? 아니에요. 잊어버렸다고 그 다음 복용 시간에 2배로 복용하면 안 된다. 너무 몸이 놀래겠죠? 금연과 적정 음주. 금연은 좋습니다. 담배를 끊으면 아유 내가 50년 폈는데 지금 끊어가지고 이게 뭔 소용이 있어? 아닙니다. 금연하면 무조건 좋아져요. 저희 아빠도 담배를 진짜 오래 피셨는데 와 얼굴이 진짜 뿌얘지셨습니다. 그래서 금연하면 무조건 좋아집니다. 그래서 국가고시에 나오는 거는요. 장기간 흡연했어도 금연하면 건강을 증진할 수 있다. 오랫동안 피웠던 담배를 잠깐 끊는 것만으로도 손상된 건강을 증진할 수 있다. 아무튼 끊으면 무조건 좋아진다. 이게 답입니다. 심장병 발생 위험이 감소한다. 심장질환 발생 위험이 감소한다. 혈중의 일산화탄소량이 정상으로 회복된다. 이것입니다. 간접흡연도 질병을 유발할 수가 있다. 인도 같은 데 여러분 걸어갈 때요. 앞에서 담배 피면서 걸어가시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담배를 안 피는 사람은요. 뒤에 50m 뒤에 와서도 그 담배 냄새가 너무 심해요. 그래서 간접흡연이 굉장히 안 좋다는 거. 절주, 주변 사람에게 절주 의지를 알린다. 야, 한잔하자. 야, 나 술 끊었어. 저도 작년 11월부터 술을 끊었습니다. 뭔가 이 다음날 막 숙취 때문에 약 먹고 하루를 망치는 게 너무 싫어서 내가 진짜 술을 끊어야겠다. 왜? 한 잔 먹으면 계속 먹고 싶잖아요. 그래서 컨트롤이 안 되니까 그냥 술을 끊는 게 좋겠다. 주변 사람들에게 절주 의지를 알립니다. 뭐 한 잔 할래? 아, 나 술 끊었어. 이렇게 그냥 딱 말해버립니다. 주변 사람에게 절주 의지를 알리세요. 예방접종. 65세 이상 노인은요. 예방접종을 권합니다. 우리 10년마다 파디하자고 10년마다 맞아야 되는 예방접종 파디, 파상풍과 디프테리아입니다. 국가고시 정말 많이 나오잖아요. 그쵸? 1차 접종은 디파백, 디프테리아, 파상풍, 100일을 접종한다. 이후에는 100일에는 맞지 않고 10년마다 파디, 파상풍과 디프테리아를 추가 접종한다. 매년 맞는 거는요. 독감이죠. 인플루엔자입니다. 인플루엔자는 매년 맞는다. 65세 이상이라면 한 번쯤은 맞아라 하는 건 뭐예요? 폐렴구균 대상포진입니다. 한 번 맞으면요. 그냥 쭉 가는 거예요. 엄마 요양원에 보내야 돼. 폐렴구균 주사 또는 대상포진 예방접종 맞고 가면 좋겠죠? 근데 대상포진 예방접종도요. 면역력이 너무 떨어진 상태에서 이 주사 맞으면요. 항체랑 싸우다가 대상포진 걸리시는 분도 있어요. 컨디션 굉장히 좋을 때 맞으셔야 됩니다. 대상포진 주사 50세 이상부터 맞을 수가 있죠. 굉장히 비싸요. 거의 17만 원, 20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계절 안전 수칙. 여름에는 더위 먹지 않게 해라. 겨울에는 추위를 방지해라 이거예요. 여름에는요. 시원한 장소에서 쉬거나 시원한 물이나 음료를 수시로 마시는 게 좋다는 거. 햇빛 너무 직사광선 받으면은 젊은 사람도 어지러워요. 헐렁한 옷차림, 챙이 넓은 모자, 물을 휴대한다. 또 조그만 선풍기 요즘에 충전해서 쓰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걸로 하면 조금 시원합니다. 평소보다 물을 자주 마셔라. 왜? 땀으로 수분이 배출되면 탈수가 올 수 있으니까. 겨울철에는요. 뇌졸중을 예방해야 됩니다. 실내에서 운동해야지 새벽부터 등산 가고 이러면 뇌졸중 걸릴 수 있다 이거예요. 운동 시간은 새벽이 좋아요? 낮이 좋아요? 낮 시간이 좋아요. 근데 보통 막 새벽에 일어나서 헬스장 가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낮 시간이 좋다. 따뜻할 때가 좋다. 갑자기 찬 곳에 나가면 뇌졸중이 생길 수 있어서 조심해라. 찬 곳에 나갈 때는 방한복, 모자, 마스크, 목도리 철저하게 무장한다. 여름에는 시원한 물, 시원한 장소, 헐렁한 옷,
수분을 섭취한다. 겨울에는요, 실내 운동, 낮 시간에 한다. 갑자기 찬 곳에 나가지 않는다. 나갈 때는 무장한다. 귀로 듣고 고득점 합격하는 비결이 귀요보에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합격 가자. 안녕. 좋아요 눌러주세요.